추코트카에 도착하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의 끝에 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확한 국경도, 표시된 길도, 눈에 띄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 지역은 삶의 방식, 바람에 대한 지식, 그리고 허락 없이 얼어붙은 강을 건널 때를 통해 인식됩니다. 이곳은 텅 빈 곳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리듬과 이야기, 그리고 침묵 속에서 배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안에서 알래스카는 가깝지만 두 곳을 가르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곳에서는 얼음이 남긴 흔적, 땅이 간직한 기억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고 모든 것이 제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고 말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동부 북극 사람들은 방문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규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 근처에 살면서 물개와 바다 코끼리를 사냥했고, 어떤 사람들은 순록의 이동 경로를 따라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훼손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울타리를 치지 않았고 경계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형의 특징, 뚜렷한 바위, 구불구불한 나무들, 안개가 거칠 때만 보이는 길을 따라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단순하고 접을 수 있으며 이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집은 열을 유지하기 위해 반쯤 땅에 묻혔고, 어떤 집은 바다에서 가져온 뼈, 가죽,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재사용되었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버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썰매, 옷, 식기 등 모든 것이 대대로 전승된 기술을 사용하여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이나 그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지배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접촉을 시도하거나 기지를 설치하거나 단순히 흔적을 남기려는 방문객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측정하고 기록하고 지도를 제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조직적인 탐험대가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다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의미했습니다. 학교, 보건소, 기상관측소, 검문소 등이 생겨났는데 모두 지역적 역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먼 곳의 관청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 중 일부는 폭풍으로 몇 달 동안 고립되었고, 다른 구조물들은 불안정한 지형에 삼켜져 버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공개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종종 그들은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거나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강요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어떤 성문법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추코트카에서는 먹는 방식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는 날 것 그대로 냉동 보관하고 생선은 손수 만든 칼로 썰어 익히지 않고 먹습니다. 지방은 기후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이곳에서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혀, 눈, 껍질, 골수 등 모든 것이 쓸모가 있습니다. 따끈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내면의 온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접시나 순서 없이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각자 필요한 것을 가운데에서 받아 먹습니다. 아무도 혼자 먹지 않습니다. 음식은 트럭으로 배달되거나 가게에서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냥하고 낚시하고 채집한 것을 먹습니다. 돌과 뼈로 만든 덫은 여전히 사용됩니다. 얼음 위에서 먹이를 쫓을 때 썰매에서 작사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고대부터 존재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에는 정이나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음은 보존하고 영희는 보호하며 바람은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땅에 묻거나 눈으로 덮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냄새로 언제 다 익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날짜는 없고 경험만 있습니다. 앞서거나 뒤처지면 패배합니다. 지도에서 추코트카는 러시아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극점도 없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만 알 수 있는 표식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의 변화, 개들의 행동, 공기 중의 무언가로 폭풍의 접근을 감지합니다.
위험은 미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환경과의 관계는 직접적이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책에 담고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러한 관습의 대부분은 어떤 텍스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몸짓, 멈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이는 수업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실수하고, 들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됩니다. 그것들을 붙잡는 자는 비록 멀리서 왔더라도 머물 수 있다. 아무도 그들에게 소속감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증명한다. 법령이나 법률, 의식으로 시작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눈 속의 발걸음, 사냥하는 법을 아는 손, 지평선을 읽는 눈으로 시작되었다. 몸이 추위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가족이 새거나 헤아리지 않고 함께 나누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연설도, 웅장한 말들도, 영광스러운 이야기도 없었다. 그저 적응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삶만이 있었다. 소련 시대에는 외딴 지역에 노동수용소와 감시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짐을 싣고 굴착하고 건축 작업을 하러 와서 지은 녹슨 탑과 빈 막사가 있는 낡은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질병, 추위로 인한 사망 사례가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끊임없는 연기와 소음만 기억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후 많은 광산이 버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구, 케이블 또는 유용한 물건을 찾기 위해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2건의 경우 광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사냥꾼들은 잔해 속에서 얼어붙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외딴 정착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때로는 연료나 식량을 둘러싼 분쟁이었고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감금, 기후, 공간 부족, 그리고 술은 복잡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촛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 오토바이 사고, 그리고 격렬한 싸움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될 수는 없었고 적시에 이송이 항상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해안 지역에는 예고 없이 배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는 무면허 사냥꾼이나 통제되지 않은 채 교환된 물품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특정 부두에서는 보호동물의 유해, 바퀴 자국 등록되지 않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방당국은 가능한 한 순찰을 실시하지만 해당 구역은 매우 넓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 또한 불문율에 따라 운영됩니다. 불필요하게 빤히 쳐다보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인사는 짧게 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밖에 두고 주인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각 공간에는 명시되지 않은 순서가 있지만 모두가 그 순서를 따릅니다. 식사 중에는 어른이 먼저 먹고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모두가 음식을 다 먹기 전까지는 한 접시 이상 먹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접시에 음식을 남겨두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은 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빌리면 동일하거나 더 나은 품질로 돌려줍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합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신중하게 거론되고 사진은 조용한 곳에 보관되며 기억은 조용한 목소리로 공유됩니다. 툰들에서 누군가 실종되면 오토바이, 썰매, 헬리콥터를 이용해 수색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질문 없이 참여합니다. 대피소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며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는 전화를 끕니다. 연장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녹음되지 않습니다. 노래, 발걸음, 침묵은 있는 그대로 존중됩니다. 긴 여정에는 규칙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정 중에 누군가 무언가 필요하면 무조건 도움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지켜보고 기다리고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규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심각한 문제라면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더 어렵고 느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설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그래왔기에 이렇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고대 관습과 최근 관습이 결합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사원이나 경전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가족, 소그룹 또는 관습이 새겨진 자연 공간에서 의식을 거행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샤먼도 이러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지 않았고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물건, 북, 목걸이, 상징, 그리고 그들을 구별짓는 화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유하고 징조를 해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서류 작업 없이 조용히 사람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동물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어떤 동물은 존중받았고 어떤 동물은 피했습니다. 중요한 날짜는 달이나 날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특정 시간에는 음식을 바치고 불을 피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나름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소련 통치 기간 동안 이러한 관습 중 많은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이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계속 행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일부 종교적 표현이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미사가 거행되고 집에 성상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관습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관습은 두 가지를 모두 결합하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정교회 십자가와 의식용 북이 함께 놓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은 젊은이들에게 각각의 의식을 가르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행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는 고대와 현대의 관습이 혼합된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다른 마을에서는 손수 만든 장신구를 놓거나 고인의 유품을 보관합니다. 존경은 침묵으로 표현됩니다. 긴 연설이나 녹음된 음악은 없습니다. 부제는 별다른 논의 없이 인지되고 인정됩니다. 돌, 동굴 또는 역사의 흔적이 있는 지역처럼 손길이 닿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음식이 놓여 있고 불을 피우고 사람들은 말없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이러한 공간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표지판은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반복됩니다. 기록되지 않고 기억됩니다. 치료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동물성 지방, 식물, 끓인 물 또는 전통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명확한 원인 없이 통증, 열, 그리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차, 고기 또는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됩니다. 방문은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린 시절부터 배웁니다. 학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배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임이 열립니다.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가족에게 소중한 물건을 선물합니다. 목걸이, 조각된 뼈 조각 또는 가죽으로 만든 옷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싸서 선물합니다. 정확한 규칙이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각 그룹은 고유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중요한 물건을 받습니다. 칼, 특별한 옷 또는 북. 그것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것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성장 과정의 일부이며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른들과의 첫 여행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냥을 하거나 무언가를 찾거나 단순히 동행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관찰하고 침묵하고 신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노인들은 또한 그들만의 관습을 따릅니다. 때로는 물건을 교환하기도 하고
특별한 음식을 요리하여 가족들끼리 나누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함께 살아왔습니다. 집은 새 집이거나 다른 집과 분리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공동의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종되면 그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옷으로 시신을 수습합니다. 조용한 곳에 안치합니다. 지역에 따라 단상, 오두막 또는 지하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노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후, 거리,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절마다 이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겨울에 통하는 것이 여름에는 통하지 않고 육지에서 통하던 것도 눈이나 진흙이 쌓이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는 비포장 도로가 동네 창고, 관공서를 연결합니다. 가장 흔한 차량은 대형 사륜구동 픽업 트럭이지만 무른 땅이나 얼어붙은 땅을 횡단하는 데는 궤도 차량도 사용됩니다. 지역 정비공들은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부품을 개조합니다. 사람들은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위해 자갈길을 이용하는데 이 길은 가장 건조한 달에만 상태가 좋습니다. 해빙기가 시작되면 바퀴가 가라앉아 육로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때는 항공 운송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헬리콥터는 도로가 막혔을 때 식량, 의약품 또는 승객을 실어 나릅니다. 겨울에는 스노모빌이 필수적입니다. 미리 비축해둔 연료로 운행됩니다. 스노모빌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호수, 강, 얼어붙은 툰드라를 가로지르는 표시 없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지형지물과 암기한 지도를 이용해 길을 찾습니다. 여름철 얼음이 녹으면 작은 배들이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도구, 자재, 연료를 운반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어부들이 배를 빌려 인근 마을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각 배에는 소유주, 항로, 그리고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더 외딴 지역에서는 여전히 썰매가 사용됩니다. 썰매는 지역에서 나는 나무와 가죽끈으로 만들어집니다. 개가 추진하는 썰매도 있고 작은 엔진으로 개조된 썰매도 있습니다. 순록을 치는 가족들도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 썰매를 이용합니다. 아이들은 걸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또는 썰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눈이 많이 오면 교사들은 수업 여부를 무전으로 알립니다. 기숙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을 위해 몇 주씩 머물기도 합니다. 가족 방문은 날씨가 안정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의사들은 스노모빌, 썰매 또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서류 가방에 담아 한 번에 여러 지역으로 약을 배달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차와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는 수도로 직항편이 마련됩니다. 크고 무거운 물건들은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물자나 도구를 실은 배들도 도착합니다. 짐을 내리는 일은 손으로 하거나 간단한 크레인을 이용합니다. 이웃들은 짐을 집, 학교 또는 의료기관으로 나눠주고 운반하며 돕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전등을 넣고 등에는 삽을 메고 높은 부츠를 신고 걷습니다. 얼음은 거리의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말뚝을 박습니다. 이사는 단순히 돌아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지형을 파악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재미로 이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동은 계획되고 조직되고 기억됩니다. 같은 지역에는 광산 지역이 있습니다. 금, 주석, 석탄, 그리고 다른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지하 또는 고대강에서 자원을 채굴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소련 시대에 시작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 또는 합작 회사에 의해 운영됩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중장비를 사용하여 채굴합니다.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면 채굴 활동이 줄어들거나 폐쇄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금은 깊은 광맥이나 건조한 땅 속에서 발견됩니다. 드릴, 폭약,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여 광석을 운반합니다. 그런 다음 파쇄하여 유용한 물질을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는 물, 연료, 화학 물질이 필요하며 이러한 물질은 광산 근처의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됩니다.
노동자들은 광산 근처 막사에서 생활합니다. 교대로 잠을 자고 식당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몇 주씩 일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계를 작동하고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부품에 사용되는 주석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탄도 채굴됩니다. 노천 광산은 수평으로 굴착하는 반면 지하 광산은 목재나 금속으로 보강됩니다. 이 지역으로 가는 도로는 자갈이나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도로가 건설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대형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부품이나 인력을 이동시키기 위해 헬리콥터가 투입됩니다. 이 지역의 학교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따릅니다. 주요 도시와 일부 마을에도 학교가 있지만 거리가 멀어 일부 학생들은 학년 내내 기숙학교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수업은 9월에 시작하여 5월에 끝나며 날씨나 기타 중요한 지역 사회 활동에 따라 방학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온복, 높은 부츠, 눈에 대비한 배낭을 착용하고 학교에 도착합니다. 강풍이나 폭풍이 부는 날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한지 결정합니다. 기숙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식사, 휴식 시간을 포함한 일정에 따라 몇 주 동안 학교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요 과목은 수학, 러시아어, 역사, 과학, 미술입니다. 마을에 따라 축치어나 유피거와 같은 지역 언어도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책은 모스크바에서 오거나 지역 센터에서 인쇄됩니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번역합니다. 교실에는 난방시설, 단열벽,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급 규모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입니다. 책상은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교사들은 칠판, 지도, 그리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합니다. 겨울에는 자연광이 없는 날을 대비하여 강력한 조명을 설치합니다. 날씨가 궂을 때는 건물 안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조용한 날에는 아이들이 눈밭에서 놀거나 그네를 탑니다. 각 학교에는 추위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울타리가 쳐진 운동장이나 지붕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근처 또는 같은 건물에 거주합니다. 계약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교사도 있고 해외 유학 후 귀국하여 가르치는 현지 교사도 있습니다. 러시아어와 러시아어에 모두 능통하여 내용을 더 잘 설명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에서는 안정적입니다. 외딴 마을에서는 신호가 잡힐 때만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교사들은 자료를 메모리 스틱에 다운로드하거나 라디오나 문자 메시지로 동료들과 소통합니다. 녹화된 비디오를 시청하는 학생도 있고 이전 학년의 교과서를 활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는 따뜻한 수프, 빵, 차를 제공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재료를 제공합니다. 순록고기, 생선, 수확한 과일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교대로 식사를 합니다. 조리팀은 일찍 시작하고 각 조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학교 행사에는 노래, 춤, 게임, 전통 의상 등이 포함됩니다. 아이들은 발표를 준비하고 가족들은 시간이 날 때 참석합니다. 교실은 겨울이나 지역 문화에 대한 손으로 그린 그림과 포스터로 장식됩니다. 기숙학교에는 침대가 깔린 기숙사, 옷걸이, 보드게임이 있는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들이 옷을 입고 청소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좋으면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습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적응합니다. 사냥, 낚시 또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어떤 아이들은 결석했다가 보충하기도 합니다. 학교는 실제 생활에 맞춰 수업 속도를 조절합니다. 각 교사, 각 학급, 각 조는 주변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보건소는 추위로 인한 일반적인 응급 상황과 문제를 처리합니다. 직원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대형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역 병원에는 기본적인 약품이 비치되어 있고 종이 또는 간단한 시스템에 환자 기록을 남깁니다. 통신은 위성 신호를 이용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입니다. 폭풍 우 치는 날에는 통화가 지연되거나 중단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무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메시지를 녹음하여 서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소식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낮장으로 인쇄합니다. 수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하얀 풍경과 대비되도록 건물이 밝은 색으로 칠해집니다. 항구는 바다가 얼지 않았을 때만 운영됩니다. 연료, 식량, 예비 부품, 기계류가 항구를 통해 도착하여 다른 지역으로 분배됩니다. 공공건물에는 중앙 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보일러, 배관, 발전기를 점검합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될 때까지 활동이 중단됩니다. 오래된 동네에서는 건물 사이의 통로를 금속판으로 막아 바람을 차단합니다. 마을의 집은 나무 패널 또는 블록으로 지어지며 얼어붙은 땅이 녹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창문은 이중창이고 문은 보강되어 있습니다. 많은 집에서 닭, 개 또는 발전기를 키웁니다. 사람들은 공용 공간을 잘 관리합니다. 제설, 보일러 점검, 지붕 수리 등을 위해 조직합니다. 이웃끼리 도구를 공유합니다. 누군가 장작이나 연료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은 울타리가 쳐진 안뜰이나 학교 안에서 놀고 기후에 맞춰 설계된 그네, 내한성공, 회의실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수업은 중단되거나 집에서 진행됩니다. 각 마을마다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창문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어떤 마을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에서 반복되는 것은 악천후를 견뎌내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곳에 머물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적응하는 관습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옷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모피, 두꺼운 양모, 특수 부츠 등 여러 겹의 옷을 입습니다. 각 가족은 지역에 맞는 옷을 지킵니다. 원주민 마을에는 여전히 전통 의상이 남아 있습니다. 바람과 눈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면서도 활동성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옷은 단순히 피난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일부이자 삶의 방식이며 주변 환경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결정은 날씨에 따라 내려집니다. 일기예보를 검토한 후 활동을 계획합니다. 라디오에서 듣거나 표지판에서 읽거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따라서 매일은 같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날씨는 어떤가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날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